오늘은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 미래통합당 성윤환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성윤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윤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도 지내셔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뭐 잘 알려지시긴 했지만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하고 좀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환란은 문재인 정권의 중국에 대한 불종 외교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는 국격이 있습니다. 나라의 국격을 형편없이 무너뜨린 문 정권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시다시피 큰 위기 상황입니다. 모두가 합심 협력해서 우선 이 위기부터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검사 생활 대부분을 특수부 검사로 지내고 부장검사로 퇴직했습니다. 그 뒤에 중앙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기업에서 법률 고문과 사회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정치에 들어가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경력이 아주 화려하신데 지난 20년간 검사 생활 주로 이제 특수부에서 검사 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하신 건데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검찰 개혁 과정 있잖아요. 지난 1년 한 6개월 쭉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은 행사하는 주체가 단일해야 합니다. 수사권 주체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면은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독립적이고 또 법률 전문가가 하고 있는 검찰에 맡기되 다만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그게 공수처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다른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지금껏 국민적인 이 감독이 있었고요. 언론이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찰을 지금 독립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 독립이 검찰의 통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찰의 독립도 문제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요. 경찰이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정보, 수사, 치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미국과 같이 미국 FBI와 같이 수사기관만 떼서 따로 수사청을 설립하고 수사청과 검찰청 이렇게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그 검찰 견제 말씀을 해주셔서 하는데 그 기소권이 지금 검찰에만 있어서요. 사실 검찰 내부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건 뭐 검찰 스스로에 대한 기소율은 현격히 낮고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검찰 차원에서 이걸 기각해버리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현 정권은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문제를 해소하자면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헌법에 보면은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꾸게 되고 바꿔서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면 국민의 인권 보호나 권리 보호에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법을 개정을 해서 경찰에게 차라리 기소권을 주는 게 낫다. 지금 아닙니다. 기소권이 아니고 수사에 전권을 주고 기소권을 여러 군데서 나눠 가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기소는 모두가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산시키는 나라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은 조금 늦게 하셨죠, 성 후보님? 네네네. 예. 자, 이번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요? 네네. 제가 17년 국회의원 재선거 후에 저의 관심사항 일본 근대사를 연구하면서 정치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 판단에는 박근혜 정권을 사실 탈취해갔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 이후에 국민들께서 먹고 살기 힘들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런 국민적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오불가는 이념 편향적 통자력이 적자 재정에다가 퍼주기 복지,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고집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우파는 이들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다는 그 절박감에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네네네. 우리 성윤환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우선 저는 20년 검사 생활을 대부분 특수부 검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사실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그것을 또 평가해서 책임을 묻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인 주광덕 의원이 조국 사건 때 크게 활약한 그 모습에서 네. 보듯이 특수부 검사로 잔뼈가 굵은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당이 이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찾아내고 이 정권의 만행을 끝장내는 투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제가 중앙대학 로스쿨 교수와 국회의원, 기업체 임원 이런 걸 지내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농업 농촌의 발전 그리고 기업체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저는 또 일본 근대사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강점은 받아들이고 약점은 우리가 지적해주고 고쳐나가면서 이웃 일본과 상생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얽히고 설킨 한일 간의 난제를 푸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뭐 이런 남보다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셨다는 거고 지금 당내 경쟁을 일단은 좀 뚫어야 되시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박영문 후보가 출마 선언했죠? 네네 출마 네. 예비 후보 나섰고 이제 성윤환 후보 이렇게 두 분이 네. 지금 현재 뭐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은 그렇고요. 등록한 사람은 그렇고 현재 김재원 의원이 신청한 있고 분들은 모두 6인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김재원 현 의원이 있고 네. 이미재 의원인가요? 박영문 운영위원장이 있고요. 예. 이미자 비례대표 의원이 비례. 계시고 제가 있고요. 경쟁이 그리고 꽤 또 다른 두 분이 계십니다. 꽤 치열하신데요. 예. 화상 면접인가요? 내일 모레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예, 모레 화상 모레 면접을 맞죠. 하고 예, 하게 됩니다. 모레 예. 화상 면접하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천 문제는. 그 화상 면접이 끝나면 예. 우선 단수로 공천할지 네. 또는 경선을 붙일지 아직 방침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사정으로 보면 단수 공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문 후보가 있었고 저희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성윤환 후보가 계시고 김재원, 이미자 네. 의원 두 분이 계시고 두 분이 또 계시다고요, 후보가? 이분들 말고도? 예. 그럼 총 6분이 그렇습니다. 경쟁을 예. 하시게 되겠군요. 예. 네. 자, 조금 주제를 바꿔서 지금 네.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전체 농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농촌 인구의 급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농촌 지역 경제가 크게 퇴보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의 인구 증가 정책과도 연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신생아, 유아,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 보육, 교육 예산은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젊은이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양육과 교육은 국가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예. 둘째는 농업, 농촌에 대한 우리 국민적 경시풍조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농업, 농촌도 이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은 아직도 도시민에 비해서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농촌의 주거, 교육, 문화, 의료, 환경 이런 것들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고 농촌이라고 해서 농업만으로 먹고 살라는 것은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들어오게 해서 1, 2, 3차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농민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농촌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가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 농업 정책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고 지금 자세히는 못하겠고요. 지금 공약 준비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주요 있습니다. 공약 몇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업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는 낙동강 수변 구역으로서 수상 레저 스포츠 단지를 만들고 네. 의성과 군위는 중부권역 역사문화단지를 만들고 청송은 중앙상권역 가족 힐링 단지를 만들어서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복합도시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제조업 유치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 유치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고요. 예. 세 번째는 제가 지난 18대 농업인 양성과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농업 생명 미래관을 건립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지역은 농업이 중심인 지역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 각기 특화된 농촌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도록 그래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출산부터 해서 양육, 네네. 뭐 보육, 교육에 좀 더 모든 예산을 퍼붓더라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고 그나저나 요즘에 저 코로나 때문에요. 선거운동 하시기도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거운동을 요즘에는? 저는 우선 주민을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만나서도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하. 그래 이제 주민들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예. 또 카톡으로 저의 장점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두에 나가고 싶어도 이런 판국에 가두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실까봐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가두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거의 모든 후보들이 다 비슷한 실정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우리 주민들께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저의 지식과 경험, 이 열정을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온전하게 쏟아붓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결코 잘못 선택했다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 미래통합당 성윤환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